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런 친환경차 보급에 GM과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 주요 대기업들이 사무실 출근 재개 시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출근 계획을 4개월 늦춰 내년 1월 첫째 주로 연기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도전하는 새신람보 LA 국제공항 경찰국장이 한인사회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남부국장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상정됐습니다. 표준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중요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신차의 절반으로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이른바 빅3 자동차 업체들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1,500만 대가량이 팔리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3%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년 뒤인 2030년까지 이 비중을 50%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I'm signing an executive order setting out a target of 50% of all passenger vehicles sold by 2030 will be electric and set in motion an all-out effort. 자동차 업체들도 행정부의 목표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자동차 3사는 공동 성명에서 2030년까지 자신들이 파는 신차의 40에서 50%가 전기차가 되도록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both. It's an ambitious goal and it is realistic. We know this is the future of the automobile industry. 미국인들은 2050년까지 2,500억 달러 상당의 전료비를 절약하고 22억 톤의 탄소 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폭염과 홍수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m disappointed that the president who says global warming is an existential threat isn't putting out a rule that is up to the challenge of that threat.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동차 업체들이 약속한 대로 시행에 옮길진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의 80%가량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상 출근을 계획했던 대다수 기업들이 10월 이후나 아예 내년까지 출근 시점을 늦추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사무실 출근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출근 계획을 4개월이나 더 연장한 것입니다. 하루 평균 수십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델타 변이의 무서운 기세 때문입니다. We could be up to several hundred thousand cases a day, similar to our surge in the early January. 주요 IT 기업들도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은 직원들의 출근 계획을 오는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Walmart, Disney, and Google all announcing vaccine requirements, and there's dozens of other companies that are doing these types of actions to protect their workers. 웰스파고 등 금융기관들도 오는 10월로 사무실 출근을 연기하는 등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던 출장 등의 기업 활동도 당분간 다시 위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계 입양아 출신 세실람보 LA 국제공항 경찰국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당선될 경우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탄생하는 만큼 주류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 역시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계로는 최초로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출마한 세실 람보 LA 국제공항 경찰국장. 입양아 출신인 람보 국장은 셰리프국 부국장 시절 LA 폭동 로드니 킹 사건 수사에 일조하고 아시안 범죄 전담반을 이끄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람보 국장은 40년간 이어온 공직 생활을 토대로 셰리프국 개혁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최대 현안으론 셰리프국 내 부정부패와 매년 증가하는 범죄율 등을 꼽으며 대안으론 공정과 투명성을 제시했습니다. So getting out and interacting with communities and talking to communities and bridging the gaps between some of those groups like African Americans and Korean business owners where we have roundtables and discussions about those kinds of relationships. LA 셰리프국엔 17,500명의 요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LA의 40여 개 도시 치안 유지를 맡은 전국 최대 규모의 조직이기도 합니다. 람보 국장이 당선될 경우 셰리프국 역사상 최초의 한인 국장이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돼 한인 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셰리프 국장이라는 그 지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중요한 자리에 한인이 거기에 가장 수장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우리 한인 사회를 보았을 때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예비 선거는 내년 6월에 실시되며 현재까지 람보 국장 외에 총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비 선거에서 후보 가운데 50% 이상 득표를 얻게 되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다만 만일 과반수의 표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가 11월 중간 선거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연방해안경비대는 오늘 포드 로더데일에 위치한 에버글레이즈 항에서 코카인 59,700파운드, 마리화나 1,430파운드 등 모두 14억 달러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31년 선박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으며 지난 몇 달 동안 20차례에 걸쳐 압수됐고 중앙 아메리카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이번 마약 밀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very bale of cocaine on this flight deck that doesn't make it to our shores represents lives saved in New York City, Philly, Chicago, Los Angeles, or any small town in the U.S. that's dealing with pandemic levels of drug overdoses this year. 지난 3개월 동안 미 전역에서 적발된 마약은 지난해 적발된 양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안경비대 측은 캐러비안, 중앙 아메리카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들은 매년 6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 가운데 89%는 불법 마약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이번 압류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상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크 타카노 연방하원 의원은 급여가 정체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현재 어느 때보다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표준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5일 근무가 필요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며 이는 10%의 임금 인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주 4일 근무제를 실험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역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제는 지난 1935년 공정노동법에 의해 제정돼 개정돼야 한다며 기업들도 의료보험료와 운영 비용 등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가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당국이 지난달 15일 방역 지침을 해제한 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배 늘어났다고 밝히고 확산세를 꺾기 위해 카운티 소속 모든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11만여 명에 달하는 카운티 공무원들은 오는 10월 1일까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한편 어제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734명 추가돼 지난 2월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의료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완전히 접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공공보건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시설을 찾는 방문객들도 예방접종을 하거나 실내시설을 방문한 뒤 3일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에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요구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보건국의 새 행정명령은 의료업 종사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9월 말까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델타 변이 확산해도 미국에서는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가 내일 열립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 주최 측은 델타 변이 전파 우려 속에서도 올해 81회째를 맞는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 다코다에서 시작되는 이번 오토바이 축제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앞서 46만여 명이 참석한 지난해 행사는 대형 바이러스 확산을 일으키는 슈퍼 스프레더 이벤트로 변질되면서 650명이 감염되고 1명이 숨졌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미드 카운티에서는 전체 인구의 46%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평균 접종률보다 14.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50년 역사를 간직한 옛 골드러시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플러머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딥시 산불이 플러머스 카운티의 그린빌로 번지면서 인구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마가 마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시속 40마일 강풍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그 라멀파 연방하원 의원은 그린빌을 잃었다고 한탄했고 플러머스 카운티 당국도 그린빌의 역사적인 건물과 상점, 학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산불이 번지기 전에 그린빌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현재까지 보고된 사상자는 없다고 캘리포니아주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 딕시 산불은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크게 번진 화재로 지난달 14일 발화해 3주째 타오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32만 2,5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델타 변이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입원, 사망자 수가 모두 급등세인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델타보다 심각한 더 많은 변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더욱 늘어서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hen you give it ample opportunity to mutate, you may sooner or later get another variant. That variant might be in some respects worse than the already very difficult variant we're dealing with now. 델타 변이의 위세와 더딘 백신 접종률 탓에 미국 내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힌 일주일간 평균치를 한 주 전과 비교해보면 신규 확진자는 43% 늘었고
입원 환자도 41%, 사망자도 39%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걸리는 연령대가 아래쪽으로 이동한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일주일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환자는 전주에 비해 84%나 늘었습니다.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재개를 앞두고 연방정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몇몇 주에 방침 변경을 호소했습니다. Our kids have suffered enough. Let's do what we know works. I want to work with Texas. I want to work with Florida. I want to make sure those students have access to in-person learning. 기업들은 델타 변이 걱정에 사무실 출근을 속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직원들에게 해를 넘겨 내년 1월부터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도 원래는 9월 초부터 사무실 복귀를 전면 시행하려다가 10월 초로 한 달 늦춘다고 공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불법 이민자를 태운 승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텍사스주 엔시노의 281번 고속도로에서 탑승 정원을 2배나 넘긴 승합차가 사고로 전복돼 운전자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15명이 정원인 승합차에는 29명이 타고 있었고 차는 과속으로 달리다가 도로변 전신주와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승합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립국자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신원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3일과 17일에도 불법 이민자를 태운 트럭이 국경을 넘어 미립국을 시도하다 전복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이민자 13명과 8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동문들의 친선을 다지는 골프대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미주 중앙일보는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동문회의 활성화와 동문들과의 화합 그리고 각 학교들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친목하는 자리로 9월 9일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동창회 골프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최고의 경기력을 지닌 각 학교, 동문 골퍼들의 접전이 벌어지며 학교당 최대 2팀이 출전해 각 팀 베스트 3인의 성적을 합산한 스트로크 플레이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증정되며 홀인원상, 골프 용품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됩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과 8강전에서 접전을 펼친 터키 선수들이 경기 후 코트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그 슬픔 뒤에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시뻘건 산불이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바로 옆까지 번진 불길은 달리는 차량을 위협하고 육로가 막힌 주민들은 바다에 보트를 띄워 탈출합니다. 산불 160여 건은 가까스로 진압됐지만 여전히 10여 곳에선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소방관 등 8명이 숨졌고 16,0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길은 급기야 화력 발전소까지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이 인화물질이 담긴 탱크를 미리 비웠지만 석탄 수천 톤이 남아있어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산불 발생 초기 정부가 인근 국가들의 지원을 거절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Buraya daha çok ekip gelseydi bu işler olmazdı ve söndürme helikopterimiz yetersiz geldi. 경기 전 선수들은 산불과 싸우는 터키인들이 웃게 하겠다. 터키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수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은 터키 국민과 선수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유출도 안 됐다고 말해 야당 안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진위가 잘못 전달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이 아니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단 문제의 대목은 4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발언은 지난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이 원전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차례 수소 폭발과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발언에 여당은 물론 같은 당 경쟁 주자들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그런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신을 하거나 자신을 하는 거는 그거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는 후쿠시마에서 지진 해일이 없었다면 방사능 유출도 없었을 것이란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관련 발언이 삭제된 것은 윤 전 총장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에 반영돼 해당 언론사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대선 후보가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추가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범죄 경력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급 계획과 입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모두 모호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부실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만한 땅이 어디 있다는 얘기인지 설명이 있어야죠. 과장이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서울공항 이전 공약이야말로 단순한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성남시장 시절 검토해본 문제라며 안보상 요충지라 미군과의 협의까지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후보 입장에서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려주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추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은 2004년 한 번뿐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범죄 경력 조회 서류를 MBC 등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TV 토론에 앞서 다른 후보들에게도 해당 서류를 보여줬는데 일부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밀었다며 불쾌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일부 주자들이 제기한 당내 검증단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선관위에서 하자가 없어 후보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미 후보로서의 요건 심사는 통과돼서 현재 경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은 특정 후보 검증으로 치우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냐며 검증단 구성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과 모더나 등 4가지 백신을 해외에서 들여와 접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국가별 격차로 수급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백신의 출시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백신인 mRNA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은 모두 7곳으로 단백질 합성 항원 방식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안에 출시 전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임상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임상 참여자들에게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속한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방식은 해외 기업의 특허를 피하기 위한 기술 분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산 백신 개발은 물론 미국에 이어 독일, 영국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맺어
2025년까지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여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산 백신 개발 연구가 늦어지더라도 끝까지 지원하고 실패해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그리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불길을 따라 올라온 뿌연 연기가 끝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달 말부터 수도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등 지역 곳곳에서 이어진 산불이 총 150여 건에 달한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마을 주민들은 주거지를 버리고 대피에 나선 가운데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올림피아까지 화염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자원을 총동원해 불길을 잡으려 애쓰고 있지만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바람 탓에 진화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체류 중인 홍콩 주민의 추방을 18개월간 유예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홍콩 인권 탄압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각서에서 미국은 홍콩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한 중국이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홍콩 외에도 중국 신장 지역에서 행해지는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 문제도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홍콩과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에 관한 일이라며 이런 지시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한 독일인이 홍수로 부서진 집을 수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물품을 발견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독일 폭우로 덮친 집, 나치 유물 와르르입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방독면부터 고장난 권총에 또 오래된 문서들까지 심상치 않은 물품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달 물난리가 난 독일 서부 도시 하겐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나치 유물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역사교사 세바스찬 씨는 최근 비 피해를 당한 친척 집을 치우던 중 머리가 쭈뼛 쏘는 경험을 했다는데요. 폭우로 부서진 벽 뒤의 비밀 공간에서 히틀러 초상화와 나치 휘장 등 나치 시대의 유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 친척이 1960년대 산 이 건물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의 복지 담당 기관의 지역 본부였는데요. 당시 식량과 방독면을 배급하고 전시회는 아이들을 시골로 대피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던 장소였던 겁니다. 이 소식에 현지 역사학자들은 1945년 4월 미국이 도시를 점령하기 전 나치 관련자들이 중요 물품을 건물 사이의 틈새에 급히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몬순기에 접어든 방글라데시에서 이상기후로 해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벼락도 자주 내리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결혼식 비극, 벼락 맞은 하객들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병원으로 황급히 들어옵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방글라데시 북서부 한 지역에서 결혼식을 위해 이동하던 하객들이 벼락을 맞고 실려온 건데요. 이날 사고로 17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를 본 하객은 신랑 측 무리로 배를 타고 신부집으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났는데요. 안전을 우려해 오두막으로 대피한 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중 하필 이들이 모여있던 곳에 벼락이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신랑 등 14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여름 몬순 기간마다 평균 200명 이상이 벼락을 맞아 숨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산림 파괴로 벼락이 내리칠 만한 키 큰 나무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벼락이 더 자주 떨어져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LA에서 91세 한인 할머니가 뺑소니로 사망하면서 현지 경찰과 유가족은 보상금을 내걸며 범인을 쫓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거주 한인 할머니 뺑소니로 숨져.
화물 트럭 한 대가 점점 후진을 하더니 보행기를 이용해 걷고 있는 할머니를 치고 맙니다. 이후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는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확인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지난 3일 현지 매체는 미국 LA의 유니버시티 파크 인근을 산책하던 91세 노인이 뺑소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노인은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유가족은 할머니는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순수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전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본 지역 주민들은 동네에서 자주 봤던 익숙한 차량이라고 진술했는데요. 현지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우리 돈 약 5,73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출신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받은 금메달을 깨무는 돌발 행동으로 문매를 맞았는데요. 네 번째 퀴어드입니다. 선수 금메달 깨문 일본 나고야 시장입니다. 도쿄올림픽 소프트볼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고토 미오 선수. 지난 4일 금메달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향인 나고야를 찾아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을 만났는데요.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이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고 허락 없이 고토 선수의 메달을 2로 깨문 건데요. 게다가 깨물었던 금메달을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고토 선수에게 돌려주죠. 해당 장면을 본 일본 누리꾼들은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다며 선수의 피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일본 유도 대표팀의 한 선수도 나라면 울었다라고 분개하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논란이 일자 가와무라 시장은 최대의 애정 표현이었다. 폐를 끼쳤다며 미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전 세계의 의료진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특별한 인형이 공개됐는데요. 5번째 퀴어드입니다. 코로나 영웅 본뜬 바비 인형입니다. 긴 금발머리에 특유의 이상적인 체형을 강조해오던 바비 인형. 현재는 다양성을 존중한 인형들을 출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특별한 바비 인형을 공개했습니다. 짜잔! 바로 코로나19 싸움에 맞선 의료진들을 본뜬 바비 인형들인데요. 전 세계 약 170개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동 개발자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뉴욕 병원의 간호사와 브라질의 생체의학 연구자 등 6인의 여성 의료진이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제조사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백신 개발을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이런 바비 인형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곰에 맞서서 주인을 지킨 용맹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곰을 내쫓는 용감한 고양이. 어슬렁어슬렁 숲속을 배회하는 야생곰. 이때 어딜 감히? 라고 말하듯이 고양이가 자신보다 몸집 몇 배가 큰 곰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지난달 31일 러시아 시베리아 한 숲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고양이 주인은 인근 강에서 낚시를 하고 파티를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져 찾아봤더니 꼬리를 치켜 세운 채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야생곰과 대치 중이었다고요. 두 발을 번쩍 들고 일어서서 고양이를 겁주려는 야생곰.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고양이의 기세에 눌려 숲으로 사라지는데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